JS 장기 투자.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제가 영상 제목에 적은 대로 이제 제 국내 주식 투자 비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GS 리테일에 대해서 한번 돈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 하고 2024년 8월 8일에 나온 2분기 경영실적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받아서 이제 2분기에 어떻게 실적을 이뤄냈나 이런 걸 한번 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요약 자료하고 파트 그 부문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요약을 보면은 매출액은 이제 전년 대비 5.3%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조 9,578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플러스 472억 원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세전이익은 전년 대비 74억 원 정도 좀 매출을 잘 낸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 전사 요약 손익을 보면은 이렇게 증감률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은데요. 뭐 매출액이나 뭐 당기 순이익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영업이익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2022년 2분기에 50억이었는데 2023년 2분기에는 97억으로 전년 대비 94.5%, 요거를 제가 한번 표현해 드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요 부분인 거죠. 영업이익이 50억에서 97.2, 10억 원 단위니까 970억이겠네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위에도 보면은 아까 영업이익이 그렇네요. 972억이니까 전년 2분기 때 500억이었고 지금 2023년 2분기 때는 972억이니까 지금 거의 470억 정도가 더 늘어난 모습. 그래서 증감률로 보면은 94.5% 증가했네요. 그래서 전년 동일 분기 대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실적이 어디서 나왔냐? 를 하나씩 보려고 해요. 그래서 편의점, 슈퍼, 쇼핑, 호텔, 개발, 프레시몰 이렇게 있는데, 요걸 하나하나 보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7.1%, 슈퍼부가 좀 많이 선방을 한 것 같아요. 슈퍼 부분이 14.1%로 좀 선방을 많이 한 거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또 까먹은 거는 홈쇼핑에서 마이너스 12%, 그리고 프레시몰은 마이너스 67.1% 이런 식으로 좀 프레시몰과 홈쇼핑에서 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네요. 개발도 그렇고. 근데 이득을 많이 본 부분은 이제 호텔 쪽 81, 이게 억이겠죠. 81억에서 지금 123억으로 거의 50%가 증가한 모습을, 10억 원이네요. 이것도 810억이고 1230억인가 보네요. 그러면 어쨌든 호텔은 51% 증가됐고, 슈퍼는 14%, 편의점 7%, 이렇게 좀 이런 식에서 영업이익을 많이 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보면은, 그쵸? 이제 호텔이나 여기 프레시몰이 전년에 적자가 엄청 많이 났었네요. 보니까 마이너스 340억 적자였는데 올해 2분기 때 120억 적자로, 여기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거 정말 재밌는 게 이 적자에서 적자를 줄인 거를 또 플러스로 본다는 게 또 약간 재밌는 사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증감 사유를 봤을 때 영업이익 증감 사유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슈퍼는 전년 대비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슈퍼 쪽, 슈퍼가 많이 성장했고, 호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투숙률 증가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138억 원 증가한 부분, 그리고 프레시몰 이제 수익 중심 운영을 통해서 어쨌든 적자긴 한데 전년도 적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줄였죠. 224억 적자를 덜 낸 거에 대해서 좀 증감이 많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적 자료 보다 보면은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전 자료에도 봤었던 건데, 이 반값 택배, 이 GS 택배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택배 비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렇게 편의점 택배, 저렴한 택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21년도에는 뭐 31만, 50만, 60만 이 정도로 한 50만 수준이었는데, 지금 계속 꾸준히 상승해서 이제 80만 정도가 이제 보통인 수준이 됐잖아요. 그래서 택배 이 산업에서도 굉장히 GS 리테일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당연히 편의점은 이제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아니, 당연한 수준이지만 또 의미 있는 자료는 GS 리테일의 이 경쟁사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GS25를 하다가 경쟁사로 간 것과 경쟁사에서 GS25로 온 거를 비교했을 때 어쨌든 GS25로 온 게 더 많다는 걸 보면은 이 GS25라는 브랜드 가치에 이 강점이 매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슈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꾸준히 보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점점 이제 그 슈퍼
이 GS 슈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제가 체감을 하고 있어요. 가맹점을 봤을 때도 이제 뭐 20년은 160개였는데 지금 275개. 직영점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가맹 사업으로 점점 슈퍼는 전환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맹점은 어차피 이제 가맹비를 받기 때문에 어쨌든 직영점보다는 좀 매출의 그 부담이 좀 회사 입장에서는 좀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홈쇼핑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홈쇼핑 산업은 계속 좀 죽어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계속해서 마이너스 신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지 뭐 인터넷이나 뭐 쿠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지 홈쇼핑이란 채널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는 좀 많이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홈쇼핑 같은 경우도 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연계를 통해서 SNS 연계를 통해서 좀 판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전년 대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이렇게 좀 많은 좋은 지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산업은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전염병이 또 크게 돌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GS 리테일이 그때 당시에는 구매하고 나서 코로나가 와서 굉장히 좀 많이 욕을 먹었었는데 이제 또 이제 그랜드 호텔, 코엑스 호텔, 뭐 제주 호텔, 뭐 나인트리 호텔 이런 호텔들이 굉장히 또 수익을 잘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전년 대비해서 증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목표를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내년도 배당은 어쨌든 올해 배당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도 배당을 잘 줘서 제가 이 GS 리테일을 매수했던 가장 큰 이유가 유통회사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3% 정도의 배당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그 정도의 배당이 안 나와서 좀 실망을 많이 한 만큼 내년에는 최소 3% 정도의 배당감을 주는 그런 유통회사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재평가 받을 때까지 모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면서 지금 실적 자료를 분기별로 보고 있는데 GS 리테일은 굉장히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좀 이런 시장 상황도 뭐 슈퍼 가맹점 사업 증가시키는 거나 호텔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프레시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 사업 이게 계속 적자 사업이니까 요거를 좀 포기하든지 어떻게든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GS 리테일에 계신 분들 중에서 프레시몰에 계신 분들의 좀 분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홈쇼핑도 사실 어떻게 보면 GS 리테일과 홈쇼핑 나눠져 있던 거였는데 이제 통합을 하면서 홈쇼핑이 GS 리테일로 포함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TV 시청 인구 감소와 온라인 경쟁 심화로 전년 동기 12.5%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SNS 특히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요즘 애들이 많이 보는 저희는 안 보지만 틱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연계한 그런 상품 판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홈쇼핑 산업이나 이 프레시몰 같은 경우는 좀 회사의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히 예측해 보자면 우리 편의점이나 슈퍼, 호텔 쪽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 기세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은 이제 삼성전자 다음으로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계속해서 좀 회복이 되면서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그리고 배당을 좀 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당 한 3, 4% 정도의 배당을 준다면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면서 그 배당을 받고 또 제가 GS 리테일을 또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GS25나 GS 슈퍼를 이용하면서 이 회사가 언제까지 선장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계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는 아마 주주총회는 방문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올해 주주총회 방문했을 때 좀 좋은 그 미래 방향성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계속해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6천 원, 3만 6천 원, 3만 원 중반대까지는 계속 보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기업들도 이런 분기 실적 자료를 보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실적이 있다면 한번 유튜브를 통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